뉴욕시의 의문의 죽음. 1977년 6월 14일 밤 뉴욕주 포킵시의 한 조용한 동네. 92세의 엠마 크랩서는 성 요셉 교회에서 빙고 개임을 마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크랩서는 평소처럼 차에서 내려 조용한 2층짜리 벽돌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크랩서의 사촌 루스 린제이 부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차가운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전기, 코드와 나일론, 빨랫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머리에는 티셔츠와 여성용 슬립이 감겨 있었습니다. 목에는 손수건과 천 목걸이, 레이스 조각이 묶여 있었고 둔기에 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둔기로 머리를 맞은 뒤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을 살펴본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귀중품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머니 안에는 1달러짜리 지폐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도의 흔적이 없는 살인. 경찰은 범행 동기를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포킵시시는 범죄율이 높아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크랩서의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맨션 스퀘어 공원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중 아마 스미스와 스탠리 스미스 형제는 지역 경찰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했지만 형제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스미스가 다른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살인 사건 당일 밤 크랩서의 집 현관에서 18세의 듀이 보젤라와 15세의 웨인 모슬리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미스 형제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도 진실 반응을 보였고 결국 경찰은 보젤라와 모슬리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는 보젤라의 지문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습니다. 6년 후인 1983년 갑자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웨인 모슬리가 지갑을 훔친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검찰은 그를 회유해 보젤라에 대한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모슬리는 경찰 조사에서 보젤라와 함께 크랩서의 집에 침입했으며 보젤라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젤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있었으며 자신이 집에서 도망칠 때 보젤라는 크랩서의 머리에 천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젤라는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웨인 모슬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젤라를 강력히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라마 스미스가 감옥에서 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고 결국 보젤라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1990년 보젤라는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배심원단에서 흑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젤라는 흑인이었고 피해자인 크랩서는 백인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보젤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2007년 보젤라는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을 돕는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았고 2009년 새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재판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크랩서의 화장실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이 보젤라의 것이 아니라 도널드 와이즈라는 남자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와이즈 형제는 크랩서가 살해된 지 7개월 후 장애를 가진 세 자매를 공격하고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들의 범죄 패턴을 알고 있었지만 보젤라의 재판에서는 이 증거를 감춘 채
배심원단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밤 크랩서의 이웃이 그녀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 사실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9년 10월 28일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보젤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26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보젤라는 감옥에서 복싱을 배워 교도소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으며 출소 후 젊은이들에게 복싱과 갱단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프로 복서로 데뷔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행운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냈고 이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263건의 살인,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랩서를 살해한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혼자 살았다는 이유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진실은 세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